저기 아드님이 귀엽대요.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그, 해야 예. 될지 모르겠네. 아드님이 그 뭐냐, 지금 고등학생인가요? 아니, 저 학교 졸업했습니다. 대학. 아, 그럼 죄송합니다. 그냥 저기 딱 봤을 때 좀 어려 보여가지고, 아, 그렇군요. 아씨, 어려 보이요. 근데 사진을 옛날 아, 사진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거 어떻게 네. 해야 되나. 근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했는지요.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이게 나왔지? 무슨, 초등학생인 줄 알고 귀엽다고 했대요. 네. 아, 아, 죄송합니다. 참. 이게 왜 이렇게 그, 됐지? 그 아드님하고 추억이 참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이렇게, 군대도 이제, 그러면 제대를 했을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쭉 1년의 과정을 쭉 봤을 때, 좀 어떠세요? 좀?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호모 사피엔스가 되게 미숙아로 태어나서 부모라는 존재의 어떤 도움이 없으면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부터 시작해서 쭉 성장을 하면서 뭐 다양한 과도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일어나는데 그 순간순간의 과정을 쭉 다 보시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이 좀 있나요? 사춘기 때, 예, 좀 질풍노도의 시기 때, 그때 좀, 뭐 어렸을 때, 한 번씩, 한 초등학교 때 한 번, 중학교 때 정도 한 번,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이게 그런 어떤 학년별로 한 번씩 어떤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대학 때, 군대 갔다 오고, 뭐 그 어떤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면요. 우리 이종nur 아고님이 생각하는 아들상이란 게 있잖아요. 어렸을 음, 때부터 쭉 봐왔던 이런 어떤 흐름이란 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팍 튀어버리는 게 예를 들어 전 사춘기나 뭐 이런 거 같아요. 전혀 다른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 얘가 안 이랬는데 갑자기 왜 이래?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뭐 친구들과의 교육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고 이 사춘기라고 하는 건 인간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딴 애가 돼버리잖아요. 그럴 때 적응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각각의 이제 그 자녀분들을 키우는 방식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럴 때 어떻게 적응하셨거나 아니면 어떻게 그거를 좀 이제 하셨는지. 처음에는, 처음에 제가 닥쳤을 때는 적응을 못했어요. 저놈이 왜 이러지? 이게 착한, 뭐, 어떤, 뭐 그런, 왜 엄마, 부모한테 이러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생각을 바꿨어요. 네. 아, 저게 정상이구나. 잘 크고 있구나. 이렇게 바꾸니까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어, 너무 막 뭐, 일단 크게 어긋나지 않게, 이게 이제 큰 테두리를 봤죠. 네, 저놈이 이제 뭐 사귀는 친구들, 네. 하고 음, 다니는 그런 것들 봤을 때,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음.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더라고요. 아, 고순영 하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고순영 하고님 예 인사드렸는데 네 어쨌든 이정기 하고님 안녕하세요. 들어갑니다. 네, 고순영 하고님 안녕하세요. 정혜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순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예. 요번에 오늘 처음 들어와가지고, 네, 예? 요번에 처음 입학하신 건가요?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네, 요번에 입학하신 거예요? 예? 아니, 여기 처음으로 이게 라이브에 와가지고, 네. 보니까 웬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불편하네요. 왜요? 왜 불편하세요? 어, 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안 들리는가 봐요. 아니요, 잘 들려요. 잘 들립니다. 아, 잘 들립니까? 예, 아주 아, 잘, 그럼 옆에 있는 것 다행이네요. 같이 잘 들립니다. 예.
아, 그렇구나. 예, 그래도 예. 괜찮네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 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요번에 예. 저번에 입학하신 거예요? 예, 오늘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네, 네. 잘 오셨습니다. 혹시 예, 예. 공부하는데 좀 감사합니다. 어려우신 부분은 없으세요? 공부하는 게 지금 현재는 죄송하지만 네, 제가 별도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네, 심도 있게 공부는 못하고 아마 네, 교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네. 어느 정도 내가 좀 이해가 가요. 어려운 아, 거는 네, 별로 없고 네, 이해는 갑니다. 예, 네. 그럼 됐죠. 이해 예, 예. 안 가는 게 도움이 많이 문제가 되는 됩니다. 거지, 예. 이해되면 됐죠. 아,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정희 예. 아버님, 저기 음속어로 해놓으면 입모양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아, 네네.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면 저기 이정희 아버님은 추석 연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 물류센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저는 추석 연휴 기간 추석에도, 동안에 안 쉬어요? 그렇죠. 집에 가면 잔소리만 들어서요. 저는 일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야. 집에 가서 부모님 잔소리라고 얘기하면, 아, 이게 참, 방금 전에 우리 저기 이종래 아버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를 키워가면서 전혀 다른 인간이 될 때 이거 어떻게 적응하냐, 이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저기 이종래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 원래 이런 인간이다. 원래 이랬는데, 그거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종래 아버님 그러면 안 되죠. 부모님 다, 아니, 오죽하면 한과에만 같아라. 이러는데, 집에 가기 귀찮다고 저기 일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꼰대같이, 아, 아, 나 내가 갈수록 이러네. 교수님, 저는 집이 아까 얘기했듯이 5분 거리여서 자주 갑니다. 예, 자주 가기 때문에, 그냥 아, 굳이 한가위 때 가서, 뭐, 예, 뭐, 그래봤자 그냥 평소에 잘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 저기 뭐 이정락우님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드님의 이게 지금 전형적인 지금 이제 딱 보면 아 자녀분 입장에서 대표적인 이정희 아버님이 나는 평상시에 우리 부모님은 잘한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한가위 때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요새 세태의 젊은 친구들의 어떤 생각이 아닌가. 잠깐만요. 이정희 아버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 31입니다. 아, 그럼 젊은 친구도 아니네. 죄송합니다. 나 또, 오늘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네. 아까 저기 이종이라고는 그, 자녀분 보고 초등학생, 나는 초등학생이라고 생각 안 했고요. 저는 고등학생 정도 된다고 생각했었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이종라고님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아무래도 아드님이 그러면 나이가 한 20대 중반 이상 넘어간 거죠? 네, 그럼 30대는 네, 아직 안 됐고, 한 20대 중반 이상 넘어가고 예,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예, 이제 예. 군대도 무사히 잘 다녀왔고, 네, 학업도 마쳤고 이제 사회 일원으로서 뭔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이제 생각하는 게 결혼이나 뭐 이런 걸 좀 아무래도 기대를 좀 하시잖아요. 네. 뭐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주셨나요? 예를 들면 아니요, 성격이, 네, 성격이 아주, 까칠해가지고요. 그 아, 어떤 일을 할 때, 네, 어, 지금까지 뭐 부모가 이제 부모로서 아빠로서 뭐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않았어요. 뭐 잘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않았고, 네, 어,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면서 이제 자유스럽게 놔뒀어요. 그래서 본인이 해쳐갈 수 있게. 이제 방향 제시만 저는 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분야가 있으니까, 네, 의견에 관심이 있으면 해봐라, 뭐,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고요. 그냥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뭐 그런 편이죠. 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뭔가 하실 수 있는 거 자체는 어쨌든 반대급부로 생각해 보면 아드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잘 갔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불안불안하고 그러면 또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예. 그죠? 그러니까 네, 정도는 벗어나지 않았고 어쨌든 뭐 네, 사근사근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본인의 길을 본인이 생각했던 방식대로 가는 모습을 여태까지 잘 보여줬기 때문에 뭐 굳이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예, 그런 편입니다. 네. 우리 그 고순영 아우님은 좀 어떠세요? 그 저기 더 좀 고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
그 여태까지 이렇게 있으시면서 자녀분들하고 어떤 마찰이나 이런 게 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아, 우리 우리 저 자녀들하고요. 네, 예, 저는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둘 뒀어요. 네, 근데 딸내미는 시집 가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있고요. 이 네, 아들내미는 저하고 같이 있어요. 네, 근데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도 못하고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어떻게 이제 내가 그동안에 어린애들이 우리 애들이 그 가장 아빠가 필요할 때 네, 내가 그 아빠가 애들 옆에 있지 못했어요. 내가 이제 음, 건설 현장에 한 27년을 그 업무를 했거든요. 네, 건설 네, 관리로서. 하다 네, 보니까 그 외지에 그 발전 플랜트, 화학 플랜트 네, 이쪽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네, 그 외지로만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어, 근데 이제 외지로만 다니다 보니까 한 달이면 두 번 집에 와요. 두 번. 그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시절부터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대화도 많이 했더라면 서로 가치관도 파악을 하고 또 아빠의 성격이나 우리 아들님의 성격도 파악하고 해서 서로 웬만하게 대화도 걸어갈 수가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내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집에 온 것은 2018년도에 왔어요. 네, 2018년도에 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애들이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잘 안 돼요. 아, 왜냐하면 너무 그 공유할 수 있는 너무 어떤 아, 예,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네, 소통했던 관계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하다 아, 보니까 그렇네요. 네, 아들내미도 서먹서먹하고 아, 저도 마찬가지 아들내미 성격 모르고 이 건설인들이 패단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가족들하고 패단,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게 나만이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 동료들도 똑같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더구만요. 그래서 좀 이정훈 아버님은 그러면 지금 굉장히 공감하시는 표정인데, 이거 어떻게 타파합니까? 이게 폐해라고 말씀하셨는데? 협파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건설 업계 이제 폐해인데요. 이제 저도, 저도 이제 그 옛날 선배님들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저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네, 이제 저도, 겪어보면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일하다가 집에 가면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나 있고, 또 어느 때 가보면은 기어다니고, 또 어느 때 가보면은 이제 막 잡고 일어서고, 또 어느 때 일하다가 집에 가면은 또 이렇게 걸어 다니고, 또 어느 순간 또 집에 가면은 저 유치원 간다고 그러고, 어, 또 어느 순간 가면 또 초등학교, 뭐, 이렇게, 예, 살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금방 저기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대화, 이렇게 뭐 놀아주고 그런 것들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편으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뭐라고 해야 하나, 좀 많이 아쉽고 그런 것은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생각했을 때 뭐 잘 커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 그런 마음입니다. 요즘. 예, 최대한 많이 대화를 하려고 하고 지금은 좀 하고 있죠.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네, 공감합니다. 네. 네. 음. 장은석 학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이게 처음 뵙겠는데요. 네, 초면에 실례가 안 되신다면 올해 나이가 어떻게? 올해 24살입니다. 그냥 딱 이정도 하고는 아드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죄송하지만 네, 그 이거 참 이 질문이 좀 이상한데 부모님하고 친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제 말은 부모님 네 살, 당연히 친하죠. 친한데 대화를 좀 자주 하는 편이신가요? 어, 자주라고 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나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그거를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우리 네,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그 내 고민거리를 얘기하면서 대화할 정도로 그만큼의 어떤 이게 네, 되는지. 네. 아, 그런 거면 자주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그거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거. 그죠?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한다는 건 참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어, 그 제가 논문 지도해줬던 학생이 졸업해서 이제 대학원에 그래서 이제 그 졸업식을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사과정 졸업한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사진도 찍어주겠는데 제가 제일 부러웠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졸업한다고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사진을 제가 찍어주는데 그 뭐랄까 제가 어린 시절부터 쭉 커오면서 저는 저희 친형님하고 나이가 19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은 제 동년배, 제 친구들의 부모님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연세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때 굉장히 의미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초등학교 때 내 친구들 엄마들 보면 너무나 세련되고, 이쁘고, 막, 그리고 또 말도 나긋나긋하게, 우리 엄마는 전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쭉 흘러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200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더 먼저 돌아가셨고.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제가 박사학위 졸업하는 날, 졸업식 날, 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는 대학원 졸업할 때 박사학위 이제 받는 사람들은 그 연단을 다 불러서 총장이 직접 줘요. 박사학위를. 그 학위기를 직접 준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이걸 딱 하고 근데 제가 졸업식 날 굉장히 좀 서글펐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서글펐던 게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들기 하는 거죠. 어느 순간. 그러면서 아 어머니가 근데 제 뒤로 이제 졸업하시는 이제 어쨌든 그 졸업식장을 가가지고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주면서 그분이 어머님이 이제 박사모도 쓰시고 이제 이 가운도 두르시고 뭐 이런 모습 딱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서 되게 후회가 되는 게 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좀 대화를 많이 해볼 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 지난 다음에 아무 의미 없는 거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예, 소위 말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아무튼 그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누군가가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그런 모습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참, 예. 근데 우리 장은석 하고님은 이제 부모님하고 대화도 잘 하시고 한다고 하니까 참. 한성수 하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그 음소거가 돼 있어가지고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입 모양 가지고 제가 알 수가 아,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네, 처음이시죠? 네네네. 네. 그 아까 이쁜 따님이 옆에 아, 네네네. 네. 이거 조작을 잘 못해서 조금 도움받았습니다. 어, 그 따님은 초등학생이죠? 혹시 중학교 고등학생? 1학년입니다. 오늘 다 틀리네. 아, 그렇군요. 중학교 1학년. 그 따님하고 대화가 좀 잘 되는 편이세요? 음, 좀, 좀 제가 좀 강해서 분위기에 따라서 아, 약간 조금 강압적인 면이 조금 없잖아 있어서 어느 파트에서. 그러면 지금 따님이 중학교 1학년이면 사춘기가 막 이제 올려는 그런 초입 아, 단계인가요? 제가 자녀가 셋이거든요. 아, 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어서 네. 저는 조금 이게 옛날 사람이라서 이제 네. 그러니까 밥상머리에서의 그걸 조금 강조하는 편이라서 아, 네. 약간 강압이 좀 있습니다. 그 밥상머리 앞에서의. 아, 그거 이외에는 이제 친구같이 지내는, 뭐 그거 이외에 친구 같은 딸은 좀 친구같이 하고요. 아들들은 약간 조금 네 예의 범절을 좀 따져줍니다. 네. 그, 그런 생각 들 때가 좀 있으셨나요? 예를 들어서, 얘네 통제가 잘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통제하는 게 좀 버겁기 시작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좀 있으셨나요?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고2,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지금 학업에 좀 예민할 때, 어, 이제 오히려 대학생이 된 큰 이제 아이가 아들인데 그 아이 네. 같은 게 이제 엄마나 부모를 조금 이해하는 나이가 되더라고요. 대학생이 아, 되니까. 네네.
근데 오히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곧 중간고사가 오는 지금 그쵸. 기간이거든요. 그쵸, 그쵸. 예. 엄청나게 예민해요. 엄청나게 예민하고 조금 힘듭니다. 대화하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싫어하고,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여기 무뚝뚝하고 좀 힘듭니다. 좀 외람된 말씀인데, 이거 농담적으로 좀 들어주시면, 공부나 잘하면서 그렇게 예민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죠. 너무 좋죠, 그러면. 이게 성적도 안 나오면서 이래버리면, 이게 참 가짜고 이거 진짜 이거 뭐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완전히 후자 쪽입니다. 정확히 아, 후자 그래요? 쪽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니, 뭐 성적이나 나오고 어, 까칠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뭐 성적은 성적도 안 나오고, 예민해가지고 무슨, 맞아요. 오히려 조금 성적이 좋았던 큰애는 오히려 조금 더 유순했고요. 어, 걔는 오히려 조금 유한 편이었는데 얘는 이제 뒤로 많이 가면서도 굉장히 남들 할 거 다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지금 어쨌든,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온라인이긴 네, 네, 하지만. 네, 자, 이거 네. 한다고 했을 때, 그 자녀분 세 분의 반응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어, 큰애는 이제 제가 40대 중반인데 네. 큰애는 적극적으로 좋아했어요. 어, 그러니까 네. 공부를 지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뭐 어떤 거라든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큰애는 좋아한다. 괜찮아요.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리낌이 없어요. 네네. 그 막내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이제 둘째는 되게 싫어해요. 저기, 되게 저 죄송한데, 저 약간 둘째가 지금 빌런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손도 제일 많이 가는데, 이거 손 가는 만큼 뭐 효율이 좀 안 나오고, 아, 이거 아, 아. 12는 12대로 걸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가장 둘째 많이 자녀분이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둘째가 아들입니다. 첫째도 아들입니다. 안 되겠네. 첫째랑 둘째랑 이렇게 네. 완전히 성격도 학업도 완전히 네. 다르다 보니까 형만큼 안 되니까 더 힘들어해요. 이게 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형하고는 3살 터울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3살 터울이면 형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통제를 근데 형이 성격이 그런 성격이 통제하고 유해요. 예, 아, 유해고 이게 다 이게 받아주는. 이러면 이러면 좀 진짜 가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면 이러면 참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이종래 아버님 얘가 혹시 말씀하세요. 아니. 이종래 아버님 혹시 자녀분이 그럼 아드님하고 또 아들하고 딸입니다. 둘입니다. 그러면 아드님이 큰아드님이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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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은 좀 어때요? 빌런이 누구예요? 저희 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냥 각자, 이제 저는, 어, 동생이 이제 딸인데, 한 번은 이제 오빠한테 달라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네. 이게 서열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일단 어느 어, 순간, 서열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제 부모가 없을 때, 이제 서열 정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가 제가 이제 딸을 좋아하고 귀여워하는데, 음. 아빠가 없고 부모가 없으면은 이렇게 오빠가 그게 잡들이를 했대요. 그래서 오, 이제 농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잘못하면 네.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오빠한테 무서움을 어, 느껴갖고 그냥 네. 놔뒀어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서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 이제 좀 평화롭게 음, 갔어요. 그리고 크게 뭐 애들한테 저는 이렇게 뭐 관여를 하고 뭐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놔뒀어요. 그냥 그랬더니 알아서 잘 크더라고요.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나름의 그렇게 뭔가 자녀분들이 정도는 걸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뢰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은 예, 뭐 놔뒀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체크는 했죠. 음, 그런 부분들 체크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틀에서는 이제 정도를 가고 있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음. 우리 이정기 아버님은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질풍노도의 시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를 좀 기르고 싶은데 기르지 말라고 부모님이 얘기했을 때 어떤 그런 거 없었나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 그렇게 크지 않았나 보네요. 그죠? 아, 그냥 뭐 제가, 집에서, 이거, 아, 네. 잠깐만요. 이정혜원, 이것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돼. 이 배경 얘기를 좀 해줘야지 이제 나머지 분들 알아들으시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까지 이제 팬데믹이 있어가지고, 라이브 강의할 때도 이제 마스크를 썼었단 말이에요. 이정혜원이 딱 들어왔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고, 머리도 들고 그러니까 난 당연히 여성분인 줄 알고, 아니, 이게 사람이, 이게, 우리 그, 이제 안전심리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인지적 편향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그 편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모든 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제.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지금 이제 팔도 이렇게 들고 그러면, 여자가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드는데 그냥 이렇게 다소곳하게 내리고 있고 마스크 쓰고 있고, 뭐, 이게 크니까. 여성분, 여성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름도 보니까 또 여성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에 여성분이라고 말도 조심하게 하다가 마스크 벗었는데 웬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여쭤봤던 게 머리를 왜 기르십니까? 했더니 그때 머리를 기부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머리를 그렇죠. 예. 길러서 기부하겠다고. 저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아직도 기르고 있는 거면 이게 기부가 아닌 것 같긴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 저, 더 길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냅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어쨌든 그 주변에 다른 분들, 그러니까 특히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자다운 모습 뭐 이런 것도 좋아하신다 그러면 이게 머리 기르고 이런 부분은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 기르지 말고 좀 잘라라 보기 싫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뭐, 그런 말을 들을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예. 들을 나이가 아닌 게 어딨어요. 뭐 무조건 부모님 충성을 다해야지. 아까 저기 한성준 아버님 봐봐요. 잡는다고 이게 좀 저기 규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제. 그래서 집을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아, 그래서 제가 집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독립을 했는데 너무 멀리 가긴 그렇고 그러니까 5분 거리에만 이렇게 그렇죠. 있는다는. 그 반찬은 필요할 때 가지고 가야 되고, 아, 그런. 그렇죠. 어떻게 그, 필요할 땐 필요 또 가서 필요 또 충분 가야 조건에 되고. 의해서 근거리에서는 일단 그렇죠. 살긴 살지만 어쨌든 필요할 땐 그 가고. 어머니, 아버지도 만약에 집에 뭐 인터넷이나 뭐 또 안 된다고 하면 또 저를 불러야 되니까 저도 가까이 살고 있는 거고요. 네, 이해갑니다. 서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야, 근데 제가 요새 좀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이런 좀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제가 학창 시절 막 보낼 때 대학생 때 포함해가지고 군대 갔을 시절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실제로 군대를 1970년대 중반에 갔는데 군대를 딱 갔을 때 저는 문신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사는 이 공간 안에서 문신하는 사람 보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군대에 갔을 때 그걸 좀 보면서 약간의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적응을 어느 정도 했는데 요새 보면 문신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장은석 아버님 아까 24 정도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이 또래에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문신을. 근데 이 문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 그냥 뭐 옷 입으면 가려질 정도의 요 정도 수준이 아니고 뭐 진짜 막 온몸을 휘감을 듯이 막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대 초반에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그런 문신을 전신 문신을 한다. 그걸 딱 봤을 때 딱 보는 순간 드는 생각은 저거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허락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느낌 그대로 우리 한성순하고님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그 친구가 이제 대학도 진학하고 나름대로 이제 군대도 갔다 왔어요. 예를 들어서 문신을 하겠대요. 이건 내가 이거 해야 내가 스트레스도 풀고 내가 어쨌든 내 음, 몸에 어떤 부적 같은 느낌이다.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결론을 좀 내리실 거예요? 뭐 저는 사실 싫은데요. 저는 싫은데 기준은 그 저의 그냥 저 개인적인 기준은 성인이 되면 본인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건 애들한테 어렸을 때 키울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잡는 건
딱 이제 고등학교 제 손을 떠나지 않거나 뭐 대학 때까지고 그리고 뭐 군대까지 갔다 왔으면 뭐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걔 의사를 어느 정도는 존중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예를 들면 하나만 더요.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아무래도 또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가 그 나이 또래에 거쳤던 일상과 많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문신 타투라는 문화가 그들한테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아직도 저는 솔직히 그게 이렇게 이해는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하나가 어 교제라는 상대가 이성만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누굴 데려왔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여건 하에서는 당연히 그게 이성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생각하는데 동성을 데려버렸다. 교제를 허락해 달라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허락해 달라. 뭐 예를 들어서 런 식의 어떤 이런 게 생겼다. 그 수용이 어떠실 것 같은지. 저, 네. 사실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할 것 같아요. 어, 그 부분에서는. 성인이 된 이후에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용은 어느 정도 하지만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제가 말하면서도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네. 근데 뭐랄까,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존재한 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뭘까,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생명과 연결이 되지 않거나, 네. 뭐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않거나, 네. 뭐 그런 거 선에서는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자율권은 보장을 해주는데 네. 이 교제와 관련된 거는 뭐 누구한테 해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 부분은 약간 율법적인 거? 네. 약간 이거랑 제 생각에는 살짝 섞인 것처럼 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네네네네. 부분에 대해서 얘가 만약에 엄청 우긴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네네. 아마 몸에 타투하는 분야보다는 훨씬 더 제가 조금 더 설득을 하고 좀 개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게 남한테 피해를 조금 이게 크게 주지 않고 뭐 이런 선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 자유권을 가면 갈수록 주지만 이거는 좀 저한테는 약간 율법적인 음. 약간 그런 게 조금 들어가서 제가 조금 오래 설득을 하거나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이정료 아버님 제가 만류를. 네. 이정료 음, 아버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거랑 이건 좀 비슷한 얘기하는데 제가 요새 좀 들었던 생각 중에 이게 사람이 어쨌든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직업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의 경험과 그에 기반한 지식을 쌓아서 이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내가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교환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면서 이거 되게 이상한 현상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버라고 하는 직업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서 먹는 거, 먹방 뭐 이런 걸로 막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은 저거는 어쨌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지의 그 사람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본성 뭐 이런 것들을 좀 건드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게 쌓이면 쌓일수록 뭔가 나의 실력이 된다든가 저게 나의 경력으로서 커리어로서의 새로운 뭔가 독특한 나의 이력을 보장한다든가 이렇게 생각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드님이 나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종래 회원님이 직업관으로서 사회인의 일원으로서 생각했던 직업이라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그걸 직업으로서 들고 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게 적응은 못할 것 같습니다. 어, 적응은 못할 것 같고, 어, 정말 정체에서 많이 벗어나고, 이게 좀 저도 이제 많이 고지식한데, 만약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한다 보면은 다리몽댕이로 꾼지어버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예를 들면 아빠 나 유튜버 할 거야.
먹방 유튜브를 지금부터 내가 지금은 많이 못 먹는데 연습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먹방 유튜버를 해서 구독자 수를 100만 명까지 늘리면 한 달에 1억씩 번대. 아 이거 내가 한 5년 정도 투자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5년 뒤부터 내가 1억씩 매달 번다 그러면 뭐 지금 이게 그냥 이런저런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야. 미래에 대한 투자를 그렇게 할 거야. 이게 훨씬 내 손 안에 들어오는 확실한 나의 직업이야.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근데 그거는 성과로 데이터나 성과 현재 지금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뭐 여러 가지 것들 이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없는 걸 새롭게 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설득은 안 되는 거죠, 일단 직접적으로. 내가 여태까지 이게 그런 걸 안 해봤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공, 어. 성공을 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 그 사촌, 조카 중에도 있어. 아직도 지금 골방에 처박혀갖고 그렇게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어, 다행히 모르겠어요. 성공을 할지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아이템으로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음, 뭐 학교도 졸업하지도 않은 거 안 했고 계속 그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판단을 해서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나 어떤 성과나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면은 끝까지 반대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허용해 줄 수 있는 기간 자체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음, 한 1년 정도? 1년 정도는 이제 일단 시간을 주는데 하는 걸 음, 보는데 1년 네, 내에 내가 용인할 만한 수준의 어떤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 이제 접어라.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득한다면 유튜브 통계를 보면 어떤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수익으로 가기까지 평균 5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왜 1년만 버냐? 나머지 4년을 더 봐달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왜냐면 그거는 무작정 본인의 감정에 의해서 막 우기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어쨌든 통계라는 데이터 자체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뭐 사회적 흐름이나 그런데 이제 맞아 떨어지거나 어떤 그런 부분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필드에 안 맞아가지고 지금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렇게 시간을 무의미하게 뭐 무의미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무의미하다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떤 그 시간을 음, 그렇게 보낸다는 게 네,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너무 저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간이. 한성수 학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똑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지금 그 유튜버 먹방이 직업으로 인정을 되냐, 해줄 그러니까 거냐? 이게 제가 절대 그 직업에 대해서 뭐 귀천을 둔다든가 어, 이게 현실적으로 말도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어,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직업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 패턴이 다르고 이게 또 새로운 흐름이라고 한다면 뭐 아직까지 그 흐름에 대해서 내가 올라타지는 못하겠고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설득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관련되는 어떤 의제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으로 소구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야. 어쨌든 데이터는 보여줘요, 뭔가. 그리고 딱 봤을 때 이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롤 모델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나의 가치관과는 부합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일단은 저한테 질문해 주신 거죠, 선생님. 네네네네, 맞아요.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선생님하고는 감정적으로는 비슷한데요. 네. 일단은 저희 자녀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일단 의사가 정확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기간을 일단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무작정 그 아이한테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사는 삶하고 그 아이가 지금 추구하는 거랑 부딪힌다고 해서 그, 그, 감정적으로 싸우면 힘드니까 예. 일단은 기간을 주되, 왜냐면 그 아이가 그 길을 일단 가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예. 갈 수 예. 있을 거라 상상하는데 예. 이거를 감정적이든 무력적으로 제가 딱 스톱을 시키면 예. 그 일에 대해서 계속 미련 갖거나 뭐 집착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더 궁시렁거리거나 음. 계속 이렇게
다른 거를 선택하는 거가 아니라 가보지 않은 지가 하고 싶은 일에 미련을 둬서 다른 일을 차고 가지는 분명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음. 실패도 그 아이한테는 경력, 그러니까 그러죠. 40대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저희 아이라는 기준이면 분명히 20대일 거라는 기준을 놓고 본다면 빨리 지가 한 선택이 잘 되면 고맙겠지만 틀릴 가능성이 제가 생각하기엔 제 입장에서 더 크기 때문에 일단 가보라고 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그 일을 끝까지 가봐야 집착도 생기지도 않을 거고 미련도 생기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런 거를 자기가 우기고 갔을 때 그 처절한 맛도 봐야만 또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조금 더 신중해질 수 있고 이른 나이에 실패하는 것도 걔한테는 인생에서는 값어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밀어주되 무한대로 밀어주기에는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길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음. 아까 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1년이나 2년. 근데 앞에 이미 데이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성공한 사례도 있다라는 네, 전제가 네, 네, 있었기 네, 때문에 네, 네. 얘는 분명히 앞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으면 얘는 분명히 후발주자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5년인데 왜 나에게는 1년이나 2년을 주냐고 하면 후발주자이고 그리고 그 길을 너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그보다 더 10배 이상 뛰어야죠.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뭐 망하든 안 망하든 그 아이 인생이니까 그냥 가라고 답답해도 저도 1년에서 2년은 참아줄 것 같아요. 밥은 엄재민 먹여줄 것 같아요. 아버님은 네, 엄재민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브라질 국가대표팀 또 요새 그게 그거 미시는 거예요. 그 유니폼? 네이마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보다 네이마르. 보니까 자꾸 이게 좀 뭐야 이렇게 인상도 약간 브라질 그쪽 같고 좀 예. 반갑습니다. 제가 네, 오늘 뭐 안녕하세요. 집에 인터넷 시스템이 안 좋은지 막 들락날락거리게 됐는데 예. 그 우리 엄재민 네. 아버님이 여기 저기 라이브 하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런 좀 비근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내가 뭘 하려고 해요. 뭘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기존에 있었던 어떤 흐름에 맞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너무나 하고 싶어 이거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 자신도 그 근거가 있어요. 근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내가 쌓아온 경력과는 또 다른 부분이고 이건 내가 너무나 하고 싶긴 한데 자신도 있긴 하고 데이터도 있지만 어 소위 말하는 이거에 대한 원천 기술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해야 되는 일 두 가지 양자 간의 어떤 뭔가 선택이라고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인생의 변곡점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우리 학우님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원 없이 하고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된 케이스인데요. 아,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뭐 건축 쪽으로 일을 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을 쭉 하다가 이제 취미 생활을 하게 됐었고 그 취미 네, 생활을 통해서 제 인생이 180도로 바뀌고 막 다른 어, 쪽으로 막 사업도 하고 막 살다가 이제 네, 다시 지금 뭐 이 건축 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산업안전공학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도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음, 뭐, 그,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의 제 판단이 100% 맞지는 않겠지만, 음, 뭐 누군가가 뭐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구한다, 뭐 아니면 비슷한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그런 어드바이스를 원한다 했을 때는, 글쎄요. 어, 그냥 뭐 한 번 사는 거니까 원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라고는 하고 싶은데, 그래도 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뭐 시간적인 얘기도 잠깐 하셨던 것 예, 같던데, 예, 예, 예.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베이스를 갖추고 난 뒤에 뭔가 한번 도전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뭐 시간이 뭐 한정적으로 무한정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선택하려고 한 아이템이 100% 성공한다라는 보장도 없다 그러면 최소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어떤 기반을 좀 다지고 나서 뭔가 정말 내 인생을 도전할 수 있는 뭔가를 선택하는 게 더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그 우리 한성순 아우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순서가 좀 바뀌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그런 하고 싶으면 하는데 기반을 일단 좀 쌓아놓고 다시 이게 꼬꾸라져도 네가 일어날 수 있을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지.
어렵네요, 되게. 왜냐면 제가 주변에 어떤 걸 되게 많이 보냐면 제 주변에 공인들이 많아요. 공인들, 소위 음, 말하는 연예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 우스갯소리로 전화해서 야, 밥 먹을까 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제가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거죠. 공인의 삶을 살았어. 얘를 연예인이 되고 싶어. 가수가 되고 싶고 배우가 되고 싶고 뭐 하고 싶어요. 도전을 하죠. 근데 아예 애초에 처음에 이게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미련 없고 아예 떠나거든요. 그 다른 원래 일상적인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위 말하는 월급 받는 일, 직업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초반에 어설프게 성공해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3일 촬영했는데 2천만 원 벌었어. 그 생활 한 1년 해봤어요. 월급을 못 합니다. 맞아요. 월 그렇죠. 단위로 사는 삶을 예.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 가짜 않게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만났는데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죠. 이 친구는 공인인데 배우나 이런 건 아니고 감독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입봉도 했고 나름대로 성공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네이버에서 치면 자기 이름 치면 화제의 인물 뭐 이런 거 나오는 정도예요. 음,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알고 지낸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빤하잖아. 다 알잖아요, 제가. 딱 보면 뭐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커리어가 어떻게 되고 커리어가 소위 말하는 감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봉준호 감독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걸어오는 거에 비해서 그 정도 정도로 갖고 있다. 아니면 이거 이탈했는데 이거 딸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충분히 예지가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집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집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본인의 생활,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정도예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차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굳이 화제를 그쪽으로 꺼내지 않아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 이런 쪽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근데 온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차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어떡해. 새로 나온 수입차의 새로운 모델. 근데 그것도 어 가격대가 뭐 5천만 원, 6천만 원대도 아니에요. 뭐 1억이 훌쩍 넘어가는 그 정도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만약에 제가 진짜 가까운 사람이었으면 거기다 대고 한마디 했겠죠. 근데 뭐 그게 아니니까 뭐 그런 거 차면 좋지. 뭐 좋은 차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아 이건 회복이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이후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다시 만났는데 그 말했던 차를 타고 나타났어요. 샀다는 거 아닙니까? 샀다는 거. 근데 제가 이 뻔히 다 하니까 이거 어떻게 샀냐고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어차피 죽으면 유산을 줄 건데 오피스텔을 사줄까? 차를 사줄까? 일단 그거 받는 것도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와, 되는데 차를 받은 거죠. 근데 물론 그 차가 뭐 좋죠. 뭐 소위 말하는 정말 좋은 차죠. 좋은 차고 폼 나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어떤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는 사람은 그걸 딱 보면 타이틀 보고 명함 받고 이렇게 딱 하면 성공한 감독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아차 싶었다라고 생각되는 거 자체는 뭐가 있었냐면 이거 회생이 불가능하겠는데. 왜냐면 이게 본인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제 표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부모님한테 받는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뭐 어차피 부모님이 본인이 이제 나중에 어차피 줄 걸 땡겨 주겠다. 그러면 받는 것도 사실 이해는 안 되는데 오피스텔을 받아야지 왜 차를 샀어? 근데 누구나 이런 선택할 것 같아요. 두 가지 가지고 만약에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안 받는 게 최선이고 자기 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정말 이상적인 부분이긴 하겠지만 현실적인 조건에서 그게 안 되고 그리고 뭐 부모님이 여유 있어도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럼 받아야만 된다. 그러면 둘 중에 당연히 오피스텔 받아야지. 왜 차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초장에 아예 여기서 큰 시련을 만나거나 이거 내가 나의 재능과 이거는 일치하지도 않고 이거 내가 갈 길이 아니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걸 느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어설프게 성공해 버리면 재능도 없는데 그러니까 소가 뒷걸음질하다 쥐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재능이라고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의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일단. 음, 왜냐면 그 데이터가 다 남의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나의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요번 작품이 안 됐어. 그러면 아, 내가 이거 시나리오를 잘못 썼고 전반적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각 자체가 현재 우리나라의 컨텐츠 산업계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것과 궤가 다르네. 이거 내가 지금 각성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내 시나리오는 정말 좋았고 나머지 것도 정말 괜찮았는데 아, 뭔가 물량이 좀 딸렸어요, 이번엔. 이 다음 작품에서 물량을 좀 더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거는 약도 없습니다. 네, 그런 걸 이렇게 딱 보면서, 음, 오히려 요새 들어서의 어떤, 그, 이 대학원 과정에 오는 새롭게 들어와가지고 공부하려는 친구들이 그렇게 이뻐 보입니다. 그렇지, 이거지. 네가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죠. 힘들어도 그렇게 가는 거야. 다른 생각 하지 말고,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전 시간에는 뭐 그런 얘기 했지만 제가 요새 들어서 대중교통을 왜 이용 안 하는지, 왜 타투가 이렇게 일상화되고 하나의 문화현상으로까지 나오는 요거가 왜 내가 되게 불편한지, 나는 어떤 이반에 있는 사람들, 이반이라고 하는 걸 그렇잖아요. 이성애자가 아닌 동성애자를 헐망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런 일련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그게 되게 불편한지,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예, 나름의 내가 생각을 하는 이 생각의 흐름 자체가 지금 내 안에 어떤 다른 변곡점이 있는 건가? 뭔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가? 막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왜냐면 이제 한성근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공감되는 부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오늘 이 안전시민 라이브 강의 하는 초반에 이종근 아버님하고 그 아드님이 갑자기 출연해가지고 게스트가 음, 아니었는데 갑자기 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하면서 아, 요런 생각의 변화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나름대로 또 유익한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만 유익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아 이런 요런 말씀을 좀 전달 받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 혹시 다음 주 라이브 강의실에 안전 심리 관련해서 할 때요. 1강이나 2강이나 3강이나 4강 중에서 혹시라도 이거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부분 질문해 주시면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네. 지금 지금 손 바닥에 뭐 왕자 있는 건가요? 뭐죠 그거? 그 어, 새로운 뭐 트렌드인가요 요새? 아니다. 네. 저기 네네. 죄송한데요. 네네. 그 중대재해처벌법 그 광주 철거 건물했던 그 답 네. 제가 초반에 못 들어와서 못 들었는데 그때 그 답 답변이 초반에 얘기 안 했고요. 그거는 중처법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들어가지 않아서 적용이 안 돼요. 다시 발생하더라도. 이유는 그, 네. 뭘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유는요, 이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거는 형법이잖아요. 형법에서의 그 형벌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이 돼야 돼요. 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법에 어떤 상황의 행위로 인해서, 어떤 위반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규정이 음. 중대시민재해가 뭐가 있냐? 네 가지의 관리상의 결함에 의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네 가지의 관리상의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 제조물입니다. 그러면 해당 사건에 있어서 2021년 6월에 발생했었던 광주 합동에서 발생했었던 붕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중대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났던 거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들어가느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안 들어가는구나.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냐? 그 기물 자체, 건물이 붕괴돼가지고 그 건물 자체가 정차되어 있는 버스를 덮쳤어요. 그러면 중대시민재 요건에 들어가려면 이 기물 자체가 관리상의 문제라고 하는 관리상의 결함이라고 하는 네 가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공중이용시설, 아, 교통수단, 원료 제조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본법에 범죄 구성 요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건 요거를 알고 계신가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 그러면 그때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네,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그 항목을 외울 때는 네, 보통 뭐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나오거나 네, 네, 네. 뭐 직업상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3명 이상. 질병자거나 뭐 네. 그렇게 세 문구가 나오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형법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예요. 네. 국가가 그러니까 형법, 공법, 형법, 행정형법 이런 거 다 이거는요 다 국가가 개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음, 그러려면 기본적인 요건이 범죄가 성립돼야 돼요. 그 범죄 성립 요건이 뭐냐? 해당 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범죄로서 규정한 거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먼저 전제가 돼야만 그 나머지 그 세 개, 그 전제가 되고 나서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걸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범죄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세 가지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 뭐 몇 명이 죽고 뭐 그것도 들어가야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본법의 구성 요건에 맞고, 맞고 그다음에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지 안 한지를 보고 위법성이 아, 조각되지 않고 위법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럴 때 아, 범죄가 성립이 되고 그래야 해당 법의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아, 산업안전보건법 들어보시면 다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 네, 산업법의 범죄 형식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법규 자체를 어, 들여다보지도 이 작동 원리나 이런 걸 모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런 거 있죠. 오송지하 차도에서 물이 음, 범람해가지고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중대시민재해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했어요. 그럼 본법에 있어서 이렇게 보는, 그럼 이 사안이 맞나? 그러면 이 사안,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사안이 맞으려면 중대시민재해라고 하는 이 구성 요건에 이 사안이 맞나? 맞다고 한다면, 그럼 이게 위법한 게 맞나? 위법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이 음, 세 가지를 다 음, 봐야지 이게 실제로 그들이 했던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일종의 어떤 선언적인 행동일 뿐이야. 아니면 이거는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행위야.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음. 산업안전보건법 들으시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관리를 좀 잘한다, 잘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기본 최저 기준을 이해 못하면 나머지 음,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이 이게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음, 네, 음. 네 이해가 그런 의미에서 됐어요. 말씀드렸습니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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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음. 오늘 저 제가 라이브 강의 들어오면서 네, 오늘 오후에 그 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그 용인 수원 화성 현장에 건설 현장에 네, 안전관리자들 긴급 안전 보건 교육 받고 네, 왔었거든요. 네, 한 350명 정도 오셨었고 그 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그 과장님이 직접 3시간 동안 이 교육을 해주셨었는데 그 네. 내용 사실 오늘 같이 공유 좀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아까 진작 얘기하죠. 지금 아까 저, 저기 진짜 저는 빌던 내일 얘기하다가 모레 시간 다 갔네 교육받으러 이거. 가네요. 아, 진짜 에, 그게 위험성 진짜인데. 평가랑 위험성 아, 평가랑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됐던 내용들이 좀 괜찮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음에 한번 공유 같이 한번 하시도록 하시죠. 그러면 저기 뭐야? 그거 다음 주에 한번 다음 주에는 둘째 빌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그거 그 얘기할까요? 음. 네, 오케이 네, 근데 좋습니다. 뭐 그럼 네. 같이 네.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길지는 않은데 핵심적인 내용 뭐 몇 가지만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또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런 굉장히 의미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사실은 그 안에서 그게 현재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행정 규칙이라든가 새로운 뭔가의 이런 내용들이 현장에 작동될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걸 보는 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으니까 뭐 그런 거 공유해 주시면 저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종래 하고님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뭐 다 어, 하면 또 저는 내일 모레 교육받으러 갑니다. 그럼 어, 다음 주에 다 같이 네, 지금 관련해서 교육이 네. 전국적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관련해서 그 관련된 내용 가지고 한번 얘기하면 좋겠네요. 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한성유 하고님 저기 거의 어벤져스처럼 잘 하시고요. 그 둘째 컨트롤. 네.
감사합니다. 쓸데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